밀양시 삼랑진읍의 한 농지에서 불법 성토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불법 성토뿐만 아니라 콘크리트나 철근 등 폐기물도 매립됐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창원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와 국립창원대 인근 도심융합기술단지 등이 정부의 국가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지역 경제발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다만 창원 제2국가산단인 방위 원자력 융합국가산단은 재심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고성군이 지난해 전지훈련과 전국대회 등을 포함한 이른바 스포츠 유치 실적을 경남에서 가장 많이 올렸습니다. 지역 경제도 덩달아 활기를 띠었는데 앞으로 고성군의 포부와 계획을 정책 브리핑에서 짚어봅니다. 경남 지역 두 국회의원이 이른바 난방비 폭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법 모색에 나섰습니다. 김정호 화성무 의원은 국회 토론회를 열어 지난해 발의한 난방비 폭탄 방지법을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밀양시 삼랑진읍의 한 농지에서 불법 성토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불법 성토뿐만 아니라 콘크리트나 철근 등 폐기물도 매립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밀양시가 현장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밀양시 삼랑진의 한 농지, 포크레인을 동원해 땅을 파올립니다. 3m 이상 땅을 파내려가자 화공약품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시커먼 펄과 찌꺼기가 함께 뒤섞인 건축 폐기물이 드러납니다. 폐골재, 이런 게 다 폐골재거든요. 이런 거 건축 폐기물. 이곳은 원래 지난 2021년부터 농지를 개량하기 위해 성토를 하던 곳이지만 언제부터인가 한 건설업체가 땅에 폐골재와 철근, 플라스틱 등을 파묻기 시작했다고 마을 주민들은 말합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밀양시와 밀양시 의회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실제 일부 성토되고 원지만 밑에 폐기물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한 5m 이상 자기들이 우리가 굴착을 하고 그 하부에 있는 폐기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 부분을 또 일부는 또 시로 채취해서. 앞서 이곳은 지난해 농지법이 허용되는 성토 높이 2m를 초과하면서 원상 복구 명령이 내려졌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은 데다 불법 폐기물 매립 문제까지 제기된 것입니다. 삼랑진읍을 비롯해 밀양 곳곳에 불법 폐기물 매립 문제가 제기되면서 의회 차원에서도 행정 감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밀양시도 조금 불법성도 이렇게 너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더 집행기관에서 좀 더 이런 강력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불법 성토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근절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법 폐기물 매립 문제가 대두되면서 환경오염 우려도 제기됩니다. 성토 과정에서 부적합한 성토제가 사용되면서 인근 농가는 물론 낙동강 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물은 바로 인근 농수로로 침주수는 농수로로 흘려들게 되고 농수로로 흘려들게 되면 결국 이거는 인근 논, 그다음에 하천,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바로 낙동강까지 경남, 부산, 도민의 상수원이 낙동강까지 오염시키는. 밀양시는 채취한 물질을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에 의뢰해 성분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는 2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밀양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농지 주인과 건설 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발 제한구역 국가 지역 전략 사업 15개 가운데 경상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개 사업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의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창원시 의창구 용동 일대 국립창원대학교 인근인 창원도심융합기술개발단지, 김해시 진영읍 진영휴게소 일원인 진영테크업 일반산업단지,
마산역 뒤편 도심생활복합단지입니다. 경상남도는 이번 사업을 토대로 올해부터 오는 2045년까지 모두 1,092만 제곱미터의 산업과 주거, 상업시설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조성 단계에서 경남도는 직접 투자 3조 4천억 원, 생산 유발 6조 5천억 원, 5만여 명의 고용 유발을 내다봤습니다. 또 이후에도 연간 생산액 10조 7천억 원과 일자리 창출 2만여 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투기를 막기 위해 25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최근 명태균 씨 개입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창원 제2산업단지 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은 개발 제한구역 해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창원 제2국가산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문화재 지표조사 과정에서 폐광 입구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폐광은 일제강점기 사용된 수평갱도로 오염물질 방출 등의 위험이 있어 계획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재심의 대상으로 결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명태균 씨 논란으로 탈락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업 선정 과정에서 정치적인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지난 2023년 3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전국 15개 국가산단 후보지에 창원시 의창구 북면 일대 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가 포함됐습니다. 창원 국가산단 이후 50년 만에 들어설 창원 제2국가산단은 오는 2027년 국토부에 최종 승인될 예정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고성군이 지난해 전지훈련과 전국대회 유치 등을 포함한 이른바 스포츠 유치 실적을 경남에서 가장 많이 올렸습니다. 지역 경제도 덩달아 활기를 띠었는데 앞으로 고성군의 포부와 계획을 들어봅니다. 정현학 고성군 스포츠산업과 스포츠 마케팅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산업과 스포츠 마케팅 담당 정현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지난해 고성군의 스포츠 유치 실적과 성과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예, 지난해 우리 고성군은 한 해 동안 동학예 전지훈련을 비롯해서 76개의 전국도 대회를 개최해서 2,700개 팀 약 4만 1,000명의 선수단이 우리 고성군을 방문했습니다. 자랑을 좀 드리자면 우리 고성군은 2023년에 이어서 2년 연속 경남 도내 스포츠팀 유치 실적 1위를 달성해서 스포츠 도시로의 위상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우리 스포츠인들이 우리 고성군을 찾는 이유는 잘 구축된 스포츠 인프라가 전국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축구장, 테니스장, 씨름장, 역도장, 그리고 2개 야구장 등 스포츠 인프라는 전국 최고라고 자부를 합니다. 네, 대회 참가팀과 전지훈련팀 등이 몰리면서 지역 경제도 큰 도움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예,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76개 대회를 개최해서 4만 1,000명이 우리 고성군을 다녀갔는데요. 힘들어하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숙박업소, 일반 음식점, 그리고 카페, 그리고 편의점, 택시업계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경제적 소비가 발생했습니다. 경남도 방문 스포츠팀 유치 실적에 의하면 우리 군은 약 227억 원의 경제 효과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수치는 2위 그룹과는 거의 100억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우리 고성군의 스포츠 도시 위상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올해 고성군의 계획과 전국적인 스포츠 도시 도약을 위한 방안도 말씀해 주시죠. 네, 올해도 지난 해에 이어서 동계 전지훈련지로 190개 팀 4,300명이 우리 고성군을 다녀갔습니다. 2월 전국 야구 대회에 이어 정체부 장담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에는 그란폰도 대회, 4월에는 전국 축구대회, 6월에는 아이언맨 국제대회, 7월에는 청룡기 축구대회 등등 전국대 80여 개 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47개의 객실,
3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유수 호스텔도 준공이 돼서 숙박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이고 내 위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포츠인이 스포츠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스포츠 도시 경남 고성으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연학 고성군 스포츠 산업과 스포츠 마케팅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절기상 우수가 지난 지도 벌써 일주일입니다. 봄 기운이 찾아들고 있지만 북한강에서는 아직도 위험천만한 얼음 낚시가 한창입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춘천 북한강 상류 얼어있는 강 위에 낚시객 수십 명이 모여 있습니다. 저마다 낚싯대를 들고 빙어 잡기 산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일부 낚시객들은 빙판 위에 텐트까지 쳤습니다. 얼음이 깨질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현수막도 걸려 있지만 낚시객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한 15cm는 넘는 것 같은데요? 한 15cm, 20cm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깨지지 않아요. 빠지진 않을 거예요. 어는 소리와 녹는 소리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해빙기가 녹는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 낮 기온이 영상 10도 이상으로 오르는 완연한 봄 날씨가 예고되면서 자칫 방심하다간 물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꽁꽁 얼어붙은 듯한 북한강입니다. 하지만 최근 강이 녹기 시작하면서 걸을 때마다 얼음이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납니다. 특히 해빙기에 접어들면서 얼음 두께가 얇아진 데다 겉으로 봐서는 얼음이 얇은지 두꺼운지 알 수가 없어 더 위험한 시기입니다. 최근 3년간 겨울철 순환사고 구조 건수는 총 4,321건입니다. 이 중 15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해빙기에는 절대 얼음 위로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주변에 119 신고를 요청하시고 무리하게 얼음 위로 올라가려다 패닉에 빠지기 쉬우므로 침착하게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체온 유지에 신경 쓰면서 얼음을 붙잡고 기다립니다. 또 주변 사람이 물에 빠졌을 경우 직접 뛰어들지 말고 주변 막대기나 옷을 활용해 구조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위협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 조선 산업의 세기를 찾기 위한 제5회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날 글로벌 허브 도시 포럼은 트럼프 경제 정책의 영향을 분석하고 해양 조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선 세계 해양 대통령이 본 오션 트랜스포메이션과 국제 해사 동향을 주제로 임기택 국제해사기구 명예사무총장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해양 조선 산업의 영향과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과 박동석 부산시 첨단산업국장, 이재명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습니다. 경남 지역 두 국회의원이 난방비 폭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법 모색에 나섰습니다. 25일 김정호 허성무 의원이 주최한 난방비 폭탄 방지법 국회 토론회에서는 도시가스 미수급 문제에 정부 지원과 개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또 직수입 사업자의 초과 이윤에 대한 횡재세 도입 필요성이나 가스요금 인상의 또 다른 요인인 LNG 직수입 규제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두 의원은 지난해 발의한 난방비 폭탄 방지법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비용은 사회해야 하는 이 모순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저희가 앞장서서 민주당이 이 문제에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고 사업의 구조에서의 모순되는 것을 제도 개선에서 풀어나가는 부분, 또 그 과정에서 어쨌든 또 가장 어려운 곳에 있는 분들을 정부가 잘 챙기는 부분, 이런 거 아주 촘촘하게 저희들이 잘.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